네, 원투펀치 TMF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백진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보고 오셨죠? 백진삼은 정말 여러분들 저희랑도 꾸준히 함께하는 브랜드잖아요. 네. 백진삼은 홍삼도 아닌 산삼의 99% DNA를 복제를 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좋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특히나 산삼과 동의보감 비법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들을 쏙쏙 넣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하루가 일어나는 게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섭취 후에 7일 안에 교환도 가능하시고요. 거기다가 또 원투펀치 저희 밑에 링크를 보시면은 원투펀치만 반값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149,000원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빅6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중간 점검할 때가 됐죠? 프리미어리그의 빅6 지금 각자의 팀들이 뭐 역시 잘 나가는 팀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팀이 이렇게 부진한가 싶은 깜짝 놀랄 흐름을 탄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답답해서 제발 우리 팀은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시즌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꽉 차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 텐데 맨시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비어있는 포지션, 보강해야 될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상 외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 결국은 맨시티예요. 너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아무래도 스몰 스쿼드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이전 시즌까지는 성과를 그럼요. 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운이 따르지 않거나 이번 시즌처럼 UEFA 대회 일정이 갑작스럽게 많아진다든지, 코파와 유로의 여파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여름에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온 상태에서 시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니까 스몰 스쿼드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상황이고요. 보강 포지션을 딱 보면 일단은 역시 오른쪽 풀백, 그쵸. 그리고 센터백,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윙, 최전방의 톱 백업, 사실상 답니다. 다 안 돼요? 네, 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뭐 편의상 적진 않았지만 에데르손 골키퍼는 저는 항상 좀 불안하다라고 네, 여기거든요. 맞아요. 정말 맨시티 팬분들이라면 사실 여기에 포함해서 골키퍼까지 좀 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심하게 아무도 안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도 많은 팬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셨는데 그 불안이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다 전 포지션을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가장 데리고 와 시급한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시 되는 포지션을 꼽기가 이제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포지션이어도 그냥 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주축 자원의 나이가 좀 많거나, 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변수에 대응이 될 여력이 스쿼드가 완전히 제가 볼 때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 포지션이 우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스몰 스쿼드의 영향으로 지금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디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 데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 포지션을 확실히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보강해야 되는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의 경우는 카일 워커가 가지고 있는 폼 저하의 문제점, 뭐 항상 거의 경기마다 올 시즌 실점 빌미가 되는 경우들이 워커가 많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고, 존 스톤스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 모두 지금, 특히 센터백이죠, 이 두 자리에서도 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또 로드리의 부상 이후로 로드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후보 선수가 마땅히 없다는 점, 그리고 균도안과 더블라이너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 선수들의 대체가 필요한 점, 윙 자리를 봤을 때는 그릴리시가 또 아무래도 답답함을 좀 보이고 있고, 오스카밥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복귀를 어떻게 할지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윙 자리도 지금은 보다도 파괴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그리고 홀란 선수의 백업,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제 아틀레티코로 떠나면서 홀란의 백업이 전무해요. 톱자리에 백업이 없기 때문에 홀란이 지금 9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다가 본인도 좀 지치고 메가이어한테 대인 수비에 막히고,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홀란 백업까지 이런 점들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각 포지션에 보강해야 되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연세 반응이거든요. 한 선수만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주변 선수가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이 선수가 힘든데 이 선수도 힘들고 이 선수도 힘들고 계속해서 힘든
힘든 상황이 로테이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좀 문제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 맨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토트넘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 어떤 게 있을까요? 팬분들은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일단 소튼전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그건 좀 차치하고 보강 포지션으로 보면은 사실 기사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던 게 비카리오의 부상 이후로 일단 네. 골키퍼 자리, 그리고 판더벤과 로메로 이외에는 아무래도 듬직한 센터백이 좀 부족하죠. 드라구신도 올 시즌 불안함이 많이 보이고 벤 데이비스가 그나마 괜찮지만 베테랑 반열에 오른 이제는 좀 그냥 스쿼드 멤버로 봐야 되고 조금 더 주전급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법하고 여기에 왼쪽 풀백 우도기 선수를 대신할 백업 그리고 윙 자리 마찬가지로 지금 오도베르를 여름에 영입하긴 했지만 부상 때문에 사실상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트넘도 지금 윙 자리 파괴력이 분명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쿨루셉스키가 그래도 중앙에서 완전히 성공하면서 메디슨이 부진은 좀 아쉽지만 쿨루셉스키가 중원에서의 어떤 이음새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윙이 결국 문제인 것 같아요. 윙 자리를 어떻게 좀 보강을 할지도 지금 토트넘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링크가 나는 선수들은 그 수비에서는 후사노프 그리고 뭐 미드필더에서는 이제 앙디디우프 선수가 지금 좀 토트넘과 링크가 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매번 좀 시원시원하게 영입이 특히 겨울에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가 좀 남거든요. 네. 그래도 가능하다면 영입을 좀 노려봐야 될 텐데 일단 링크가 나는 선수들은 있지만 무조건 이 선수들을 유력하게 영입할 것이다. 이 정도의 단계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확실한 딜은 하나 있죠. 양민혁 선수가 곧 토트넘에 합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1월에 이제 등록이 되고서 뭐 바로 뛰기보다는 계속 팀 내에서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양민혁 선수가 준비되어 있는지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부디 양민혁 선수가 빠르게 영국 무대에 적응을 해서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 윙자리 파괴력에 대한 아쉬움을 좀 하루빨리 양민혁 선수가 좀 메워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입 가능성은 뭐 루머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뭔가 그런 좀 유력한 영입 소식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겨울보다는 여름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여름을 좀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골키퍼 보강은 없을 것이다. 비카리오가 이제 다쳤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키퍼 자리도 일단은 비카리오가 돌아오기 전에는 포스터 골키퍼를 계속 믿는 선에서 네. 좀 경기들을 운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트넘이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했을 때 후반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유연성. 그렇죠. 냉정히 말하자면 아마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자들이 일단 하루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부상자들이 돌아와서 스쿼드의 어떤 경쟁력을 더해주는 것, 특히 로메로 판더벤과 같은 이런 센터백들이 정상 컨디션으로 후반기를 띄워주는 건 팀 성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즉전감, 즉시전력감 보강인데 매번 토트넘이 이적 시장마다 이 즉시전력감 보강에 팀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던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부디 늦지 않게 즉시전력감 자원들을 좀 빠르게 보강해서 더 강해지는 토트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맨유로 가볼게요. 맨유는 지금 아모린 감독이 여전히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 중에서 조금 아모린 감독의 이 이후의 생각은 어떨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전술을 다양하게 써보면서 선수단을 파악하고 익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강해야 될 자리는 첫 번째로 왼쪽 풀백이 생각이 나요. 네. 일단 루크쇼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말라시아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 중앙으로 좀 들어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왼쪽 폭을 벌리고 공수 양면에 왔다 갔다 하는 확실한 운동 능력이 요구되는 왼쪽 윙백 역할을 보기에는 선수 자체의 스타일이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라시아 선수도 이 몸 상태에 대한 물론 불안 요소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얼마나 잘 맞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점. 루크쇼도 잠깐 교체 출전했을 때 백스리에 센터백을 보긴 했었어요. 그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 쇼도 일단 그 부상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뛰더라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들을 보면 왼쪽 윙백 자리 상당히 많은 운동 능력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달로와 다르게 왼발을 쓰면 좋겠죠. 달로가 이제 움직임을 왼쪽 윙백에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선수도 오른발잡이니까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부여하는 왼쪽 윙백 역할을 온전히 소화하기에는 결국은 왼발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왼쪽 윙백을 볼만한 자원이 맨유에게는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도 어딘가에서는 주전급 선수가 분명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와 톱 자원인데 그나마 지금 호일룬 지르크지가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도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니면 우가르테 뭐 에릭센과 같은 자원들도 있고 메이누도 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범위를 넓히면 마운트도 좀 기타 기회를 받았던 상황이라서 카세미르 선수도 또 일단 벤치에 계속 그쵸. 대기하고 있죠.
일단 중앙 미드필더나 톱 자원은 향후 기존 스쿼드가 어떻게 좀 변동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보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좀 점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버풀로 넘어가 볼게요. 뭐 잘 나가서 며칠 전만 해도 두 분이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좀 주춤한 느낌이 들어요. 무를 2번을 했어요. 네, 세상은 역시 겸손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아니 같고요. 뭘 무밖에 안 했는데 겸손이에요. 무가 그냥 무가 아니고요. 좀 수비가 많이 불안한 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역시 세상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도 그 순간을 즐겼기 때문에 뭐 만족은 하는데 너무 짧게 즐기고 끝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리버풀은 뭐 그렇게까지 위험 쪽이 아니잖아요. 일단 봐야죠. 네. 왜냐면 이제 잔여 경기 그 밀린 수년 경기가 에버튼전인데 에버튼도 어쨌든 머지사이드 더비라서 꽤 까다로운 상대임을 고려하면 또 얼마 전에 아스날은 무득점으로 비겼습니다 에버튼과.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도 쫓기는 상황이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 찐 팬들은 달라요. 이게 표정이 뭐 조금만 주춤해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네. 모습인데 어때요? 그러면은 최근 이렇게 잘 나갔다가 주춤하니까 뭐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전 마지막에 코나테가 부상당하면서 우려했던 게 실제로 터졌죠. 수비 불안. 수비가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나테가 그동안 오른쪽 뒷공간, 뭐 중앙 뒷공간 가리지 않고 정말 커버를 잘해줬기 때문에 리버풀이 밸런스적으로 더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코나테가 올 시즌 빌드업이 원래도 괜찮았던 선수지만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코나테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코나테가 부상으로 인해 이탈하면서 중앙 수비 쪽에서 이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뉴캐슬전도 그렇고 풀럼전도 그렇고 실점이 좀 많아졌는데 코나테 부상이 미쳤던 영향이 직접적으로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버슨이 확실히 올 시즌 좀 어려워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경기들을 뛰어서인지 풀럼전의 퇴장 장면만 보더라도 확실히 로버슨도 기량이 떨어졌다. 지금 수비 쪽이 아무래도 리버풀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뎁스가 얇은 편이라서 좀 그 이후에 뎁스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이 다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갖춰지면 좋을 팀이다. 이렇게 일단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보강 포인트도 일단은 당연히 코나테의 빈자리를 대비할 수 있는 센터백. 콴사가 또 생각보다 올 시즌 많이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콴사를 더 믿어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 중앙 수비 쪽의 보강이 좀 더 이루어지는 건 필요하다. 사실 뭐 팬들의 마음이라면 역시 겨우 영입을 원할 텐데 이게 또 얼마나 성사가 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흐라벤베르나 메칼리스터 물론 좋지만 엔도 와타루는 지금 아예 전력 외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흐라벤과 메칼리스터에게 조금 더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또 추가로 갖춰진다면 미드필더 운용에 리버풀이 보다 더 여유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로버슨이 예상외로 부진하면서 갑작스럽게 왼쪽 풀백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치미카스가 있긴 하지만 치미카스 이외에도 지금 당장은 쓸만한 왼쪽 풀백이 보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공격진인데 네. 공격진은 사실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톱 자리에 뭔가 누네스보다도 더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로 한다면 좋다 아니면 좋다보다도 더 뭔가 좋다는 골을 잘 넣었지만 좋다보다도 더 내구성 있게 매 경기를 꾸준히 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로 한다면 기존 자원 정리를 해서라도 공격진도 한두 명의 영입은 이후에는 준비를 분명 해야 된다. 살라 선수의 백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꼭 살라의 백업이 아니더라도 2회 자리에 대한 보강도 지금 리버풀에게는 공격진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영입 다 겨울은 왠지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어쨌든 보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재계약이 먼저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의견도 제가 볼 땐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반다이크, 아놀드, 살라 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수들이고 이 중에서 살라랑 반다이크는 지금도 리버풀이 캐리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맞아요. 아놀드는 일단 뛰고는 있어요. 딱 그뿐입니다. 지금 폼 자체를 냉정해보면 딱 그뿐이라서 뭔가 아놀드만의 특별함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있는 플레이는 아닌데 그래도 반다이크랑 살라의 경우는 지금 냉정해봤을 때도 리그에서 최우수급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기존 자원 특히 이 선수들은 사실 다 웬만해서는 대체가 어렵거든요. 뭐 아놀드의 폼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아놀드 역시도 이 선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네네. 때 기존 자원 재계약 여부도 분명 이번 이적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토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강 포인트는 아마 겨울에 영입을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그간의 리버풀의 행보를 보면 겨우 영입을 왠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보강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상자들이 빠르게 돌아오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스날은 제가 딱 느끼기에는 공격의 다양화가 필요해요. 공격의 다양화를 가져가려면 감독의 전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를 뛰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단에서의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왼쪽 윙의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가
올 시즌은 이름만 봐도 좀 답답함을 주고 있고 톱 자리도 제수스, 하베르츠 등이 뛸 수 있지만 뭐 트로사르도 톱을 뛸 수 있지만 확실히 결정지어줄 선수가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스날의 상황을 보면 저는 왼쪽 윙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전방 공격수도 좀 다른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 덩치가 있거나 골을 확실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장기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조금 더 괜찮은 중앙 미드필더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파티나 조르지뉴가 나갔을 때 미드필더 쪽 보강도 아스날이 나중에는 생각해볼 만한 옵션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톱자리 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뭐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네. 뭐 뉴캐슬의 이삭, 그리고 뭐 나폴리지만 일단 지금 갈라타사라이에 있는 오시멘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최우선적인 보강 포지션은 사실 톱보다도 왼쪽 윙이에요. 네. 하베르츠가 그나마 톱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하베르츠도 골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지만 근데 왼쪽 윙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나와도 좀 깜깜하거든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윙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더 필요한 보강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이미 왼쪽 윙에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 이 선수들 겨울에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쨌든 시즌 끝까지는 안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겨울에 누군가를 판다면 왼쪽 윙 자원들보다는 제수스가 일단 팔릴 가능성이 지금 현지 언론에서 보더라도 일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수스는 실제로 더 벤치에 밀려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불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제수스가 겨울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먼저 우선 보강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톱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첼시입니다. 네. 첼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드디어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빛을 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첼시가 드디어 있어야 될 위치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보강 포인트는 첼시가 역시 수비예요. 다른 데는 제가 볼 때는 스쿼드 자체가 워낙 선수단이 너무 되게 많죠. 어리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근데 그 많은 게 지금과 같은 시즌에는 딱입니다. 네. 일정이 이렇게 많고 주중주말 이렇게 연거푸 있고 프리미어리그처럼 12월에 안 그래도 바쁜 리그 선수가 많아야지 부상이건 체력 저하건 폼 떨어진 상황이건 다 대비할 수 있거든요. 첼시 이때만을 기다렸어요. 이 시기만을 기다렸다. 네, 예. 첼지아님도 그렇고 이 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요 네. 언젠가는 올 그 봄날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겨울이지만 그들은 봄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딱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아직 그 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포지션이 딱 두 자리가 있죠. 키퍼와 수비입니다. 네. 특히 오른쪽 센터백이 해줘야 될 역할이 많아요.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의 선수를 안쪽으로 좁혀서 활용하는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상 오른쪽 뒷공간을 오롯이 이제 오른쪽 센터백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포파나가 일단 부상이고 바디아실이 나오면 그 자리는 너무 많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이 해줘야 될 역할이 많은데 막상 뛰고 있는 선수들이 불안하다는 점 아니면 포파나는 또 부상 이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비 보강이 분명 필요하다고 좀 느끼고요. 또 한 자리는 역시 골키퍼. 산체스 골키퍼가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유형의 골키퍼가 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잭슨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톱 자리는 그래서 일단 잭슨이 이끌어주는 게 맞지만 최근에는 신슨이 됐죠.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이 다른 유형의 뭔가 또 이 톱 자원들을 성장시켜주거나 아니면 경기를 분위기를 바꿔주는 조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좀 나이 있는 선수가 톱 자리에 백업으로 있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톱 자리에 대한 어떤 보강까지도 길게 봤을 때는 생각해 볼 법한 좀 첼시 옵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겨울에 보강이 좀 있을까요? 지금 링크가 나고 있는 거는 뉴스를 보면 벤피카의 아라우즈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나고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보강보다 이번 겨울은 정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사실. 네, 왜냐면 벤치렐이 지금 팀에 남아있긴 한데 아예 거의 뭐 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치렐도 팀을 찾고 싶을 거고 팀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들은 좀 일찍 역시 보내주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정리 소식을 먼저 띄운 다음에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선수 영입의 가능성이 열리면 첼시는 또 얼마든지 보강하지 않을까. 근데 보강보다는 정리의 가능성이 이번 겨울에는 조금 더 높게 점쳐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빅식스라고 부르는 이 팀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팀은 딱 한 팀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 왠지 이적 잘할 시장을 것 같다. 조용히 보낼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팀도 분명히 있는데 그쵸? 네, 근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놓인 적이 없기 때문에 맨시티가 어떻게 할지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거든요. 맨시티도 원래 겨울 영입을 뭐 많이 한다는 느낌의 팀이 아니기는 한데 지금은 너무 돌발 변수가 찾아왔으니까. 단기간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적 시장에 너무 움직이지 않았던 게 패착이 된 거니까 그렇죠. 스탠스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예측이 어렵다.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맨시티가 맞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을
웬만해서는 좀 조용히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톱6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예측일 뿐이지 네. 이 이후에 정말 보강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보강이 어떤 이 후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거니까 한번 재미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